그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인쇄 날짜라는 건데요. 이 지형도에 찍혀 있는 인쇄 날짜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는 좌측에 1975년도에 이렇게 지도가 편집을 돼 갖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수정한 게 없이 이렇게 2003년도에 한번 수정했다는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동안 전혀 한 번씩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지도가 언제 수정됐는지 또는 언제 인쇄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 지형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형도를 보실 때 꼭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고 언제 만들어진 지도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는 또 몇 가지 크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인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주요 도로라든지 또는 시가지라고 표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적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에 크게 적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시도 내지는 도로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아니면 도시가 점점 커져 나가는, 그러면 도시화라고 얘기하는데 도시화가 커져 나가는 이런 방향이라든지 또는 도시화의 크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면 지금 붉게 나타나 있는 부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라든지 또는 시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가지의 이 발전하는 모습이 방향에 따라서 이런 지형도라든지 또는 약도는 이렇게 위쪽이 북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가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니까 오른쪽은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 동쪽입니다. 그러면 시가지의 모습이 앞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밭으로 또는 논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가지가 도시가 점점 커지면 도시화가 돼가면서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도에 어떤 연차별이 있는 지도를 구입을 하시면 시가지의 모습이 어느 축으로 동에서 서로 가는지 아니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지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동에서 서로 가는데 동에서 서로 가는 쪽에 뭐 큰 산이 막혀 있다든지 또는 강이 있어서 발전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지도를 통해서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지도에는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보다는 또 이렇게 작게, 네 번째로는 그리기가 이렇게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냥 그림만 보면 이게 대충 과수원 표시인 것 같다 아니면 뭐 풀 표시인 것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처음 지도를 보는 사람도 여기가 뭐 풀인지 또는 과수원인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지도의 어떤 표시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지도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어떤 지도의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색으로 나타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게 검정색, 흑색으로 나타난 것은 인공지물입니다. 주로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검게 표시를 해갖고 건물이 있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청색, 물이니까 푸른 청색으로 표시하고, 물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물이니까 녹색으로 표시를 해갖고 식물인 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형에 관련된 것들은 다 또 갈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형, 그 다음에 뭐 시가지는 적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등고선이라는 게 있는데, 등고선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한 뭐 등고선 방법들만 아시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그냥 조금 이해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등고선은 1대 25,000이나 아니면 1대 5만이나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계곡선, 주 표시되고 있는 이 계곡선하고 이 계곡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곡선, 이 주곡선의 간격만 이해를 하시면 이 산형을 보는 데는 등고선 가지고 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곡선하고 이 주곡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곡선은 5번째마다 한 번씩, 이 계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5번째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굵기도 다 표시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모르셔도 되고, 두 번째 있는 이 주곡선, 주곡선은 이 계곡선 사이에 선이 이렇게 4개 거졌는 등고선, 이걸 가지고 주곡선이라고 표시하는데, 주곡선까지만 아시면 아마 이 지형도를 통해서 산을 읽어 나가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충분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고선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계곡선하고 주곡선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지형도 크기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좀 많이 퍼져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형도 간격이 300, 그 다음에 400. 그러면 이 계곡선하고 계곡선 사이에 이 선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주곡선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곡선하고 이 계곡선 표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등고선에 의한 표시는 이 굵게 표시되어 있는 계곡선하고요, 계곡선 사이에 지금 선분으로 4개 되어 있는 주곡선인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곡선하고 주곡선의 간격만 아시면 산형이 내려가는,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등선이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루금 긋기를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산형 찾아 나가는 방법들을 집에서들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53.5cm로 내려가고 있는 이 지형도 뭐 좀 커 보이는데, 이런 지형들 구입을 하셔갖고 집 주변에 있는 산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이 산줄기 표시들을 마루금 긋기를 통해서 보면 이 기운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동네로 내려가 있는 산줄기는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이 등고선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성질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등고선이 나타나는 성질들은 한 5가지 정도, 여기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측에 보시는 불접촉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등고선은 항상 끊어지지 않고 막혀 있는 그런 원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평형이 원칙입니다. 평형. 그리고 이 등고선은 하천하고 이렇게 나란하게 달리는 평행을 원칙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조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조곡선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조곡선이 아니고는 이 지형도의 등고선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형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등고선은 상하가 유사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등고선이 예를 들어 동그라미로 타원형으로 나타나면 아래에 있는 등고선 이 부분도 그냥 똑같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뭐 대부분 사람들을 이 손에 있는 지문이, 엄지손에 있는 지문이 대체로 둥근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둥근 타원형으로 생긴 이 지문을 유심히 보시면 맨 이 정상 부분에 해당되는 둥근 원형이 그대로 자기 엄지손가락의 모양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등고선도 그런 유형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 그 다음에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등고선에서 따라서 나타나는 이 5가지 원칙들만 잘 이해하시면 우측에 나타나고 있는 등고선에 따른 그림을 가지고 찾아 나가는 방법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고선의 원리에 따라왔고요. 앞에서 보셨는 그림을 가지고 등고선을 밑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이렇게 내리시면 등고선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등고선을 가지고 그대로 위로 투영하면 산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분으로 나타내 보면 등고선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내게 되니까 이런 등고선을 가졌는 유형의 등고선 같으면 실제 산형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등고선만 보이면 산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그 오행이라든지 아니면 산이 진행하고 있는 행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이 용으로 불려지는 것을 배울 때 배우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이 등고선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나름대로는 조금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받는 등고선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앞에서 한번 보셨는 등고선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나타나고 있는 등고선 그림이 이제 윗부분에 나타나고 있어갖고요. 글씨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급경사하고 또는 뭐 능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잘 기억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고선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상 부분에 지금 표시되고 있는 삼각점 해발 170 정도 되는 위치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등선을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진행을 하면서 다시 능선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 갖고 또 한 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 밑에 이 보이는 산의 그림처럼 산형이 내려가면서 지금 등고선하고 유사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이 능선이 나타나고 있는 지형도 그림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형도를 통해서 산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몇 번씩 연습하시면 충분히 등고선 가지고 산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등고선 간격에 따른 경사도인데요. 등고선 간격에 따른 경사도는 일반인들은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고선 간격이 0.1cm 정도, 0.5cm, 그러니까 0.5mm 정도 되는 이 등고선 간격하고 그 다음에 2mm 정도 되는 등고선 간격, 그리고 1mm 정도 되는 등고선 간격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떤 경사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아마 등고선 간격에 따른 산의 어떤 기울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그런 경사도에 따른 산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이 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뭐 실제 산형을 다니면서 경사 각도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기울기에 어느 정도 힘든지를 잘 이해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등고선의 간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사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고선의 모양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산형에 따라서 등고선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선분으로 A에서 B를 이렇게 그어놓은 이 선을 가지고 그대로 산형을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경사가 기울기가 있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등고선이 생겼는 형태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타나는 산의 모습.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지금 세 번째 잘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A에서 B로 잘랐을 때 산형의 모습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고 이 땅콩 모양으로 생기는 A에서 B를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을 자르게 되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봉오리가 2개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W 형태로 생기는 산형을 선분 A에서 B로 자르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산봉오리가 2개 나타나는데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좀 계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 이제 선분으로 잘라놓은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A에서 B로 자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에 다른 한몰이 있는 부분을 지금 A에서 B로 잘랐는 그런 모습으로 오른쪽에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는 산형의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에 있는 지금 보시는 지형도로 나타나고 있는 그림들을 본인이
줄을 그어갖고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러면 실제로 산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연습들을 자주 하신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하시면 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도에 따라서 실제 산형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추측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란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